네, 반갑습니다. 다우다이터의 NC사업팀의 민병욱 수석입니다. 잠시 강의에 앞서가지고 제 개인적인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모타 쪽에 한 36년 정도의 해석 및 설계를 했었고, 주로 이제 처음에는 유도기하고 단상하고 삼상을 한 12년 정도 했고, 그 후에 이제 가전 모타에 대해 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대해서 해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2년 정도를 전기차 모타에 대해서 해석 설계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산업별 모타의 최적 설계 및 해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전용 고효율 조선 모타 설계 가이드 및 향후 기술 트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단상 유도기형 캐패시터 럼 모타의 설계 가이드 및 향후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상 유도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모타의 종류 및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모타의 특성 방정식, 세 번째로는 최적당 토크 밀도, 네 번째는 가전용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전용 고효율 단상 캐패시터 럼 모타의 설계 가이드 및 향후 기술 개발 트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타의 종류 및 구조를 말씀드리면, 크게 모타는 정속 모타와 가변속 모타로 나눠지며, 정속 모타는 크게 단상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 LSPM, 라인 스타트 퍼머넌트 마그네틱 타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라인 스타트 싱크로너스 릴럭턴스 모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상 유도기의 종류로는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변성 모타로는 지금 현재 삼상 유도기, BLEC 모타, 싱크로너스 릴럭턴스 모타, SRM 모타들이 쓰이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타입이 BLEC하고 PMSM, 그 다음에 인덕션 모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성 모타로는 단상 유도기하고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삼상 유도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모타의 출력 방정식을 보면, 기존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모타의 고출력 밀도나 토크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속 밀도를 높이거나 전류 밀도를 높이거나, 혹은 보시는 바와 같이 권선 배수를 높여서 출력이나 혹은 토크 밀도를 향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모타의 토크나 출력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타의 자속 밀도 레벨을 높이거나 전류 밀도를 높여서 모타의 최적당 토크 밀도 혹은 출력 밀도를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모타는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자속 밀도를 계속 높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류도 모타의 온도 상승 조건 때문에 비례적으로 전류를 계속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타의 크기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AC가 모타의 전기 장악을 나타내고, 반면에 B 갭이 공급 부분에 자속 밀도 레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냉식에 비해 가지고 순냉식이나 유냉식 구조는 약 한 5배 정도의 전기 장악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모타의 갭 자속 밀도가 통상 한 0.5 정도가 되는데, 고출력 밀도나 고토크 밀도로 한 0.85, 0.9까지 자속 밀도 레벨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최적당 토크 밀도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스몰 토탈 인크로스드 페라이트 같은 경우가 한 14, 모타 출력으로는 한 10마력 정도로 가정하면, 맨 아래에 있는 라지 리퀴드 쿨드 머신 같은 경우는 한 250, 약 한 20배 정도의 토크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높일 수 있는 주요 인자로는 기존의 페라이트의 잔류 자속 밀도가 한 0.45라고 가정하고, 반면에 ND 같은 경우는 한 1.5 테슬라, 약 3배 정도를 더 파워 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타의 전류 밀도를 기존의
totally enclosed가 5A/mm 스퀘어면 리퀴드 쿨드 같은 경우는 약 한 6배 정도를 높일 수 있어서 토탈이 한 기존 대비 20배 정도, 약 기존이 14면 250까지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스몰 모터가 10마력, 출력 10마력으로 가정하면 맨 아래에 있는 라지 모터는 한 200마력급의 그 모터가 되겠고, 사이즈는 비슷한 사이즈로 되겠습니다. 물론 순행식 혹은 윤행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 모터의 외곽 사이즈는 기존 대비보다는 약간 좀 크게 되겠습니다. 가전용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겉보기 전원은 단상 전원이지만 실제 모터 구조는 메인 권선과 서버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조 권선 뒷단에 PTC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타팅 캐패시터와 병렬로 런 캐패시터가 되어 있는 이런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풋 전압은 단상 115V, 230V 혹은 575V를 인가해서 돌게 되는 그런 모터가 되겠고, 단상 유도기의 종류는 크게 한 7가지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타입은 캐패시터 런 모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캐패시터 런 모터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단상 유도기에 그 농형 알림 회전자가 있고요. 그 바깥에 이제 스테이터 슬롯이 있는데, 삼상 유도기하고 다른 점은 이 보조 권선이 들어가는 부분에 슬롯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선 배치도 삼상 유도기는 삼상 120도가 그 권선이 심어지는데, 단상은 주권선과 보조 권선으로 연결되고, 이 두 가지의 상이 공간적으로 90도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상 유도기의 종류 및 특징으로는 한 7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캐패시터 런 모터 같은 경우는 단상 중에서도 기동 토크가 작고 역률 및 효율이 좋기 때문에 즉 가전용 그 세탁기나 에어컨, 냉장고, 그 다음에 팬 모터 등에 주로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의 진상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 역률이 거의 한 1 정도로 움직이게 되고, 효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맥시멈 한 89 내지는 90% 육박하는 그런 모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상 고효율 모터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및 해석적인 기반하고 생산 공법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기존의 현재보다 모터 효율을 3% 내지 5%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상 같은 경우는 그 백엠 파형이 정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연적으로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고주파 성분을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슬롯을 20대 26 슬롯 조합을 한 거를 24대 34처럼 슬롯을 느리고, 그다음에 권선 스팬을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고주파를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고정제의 갭 다이아를 증가시키는 건데, 이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모터의 자화 리액턴스를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터의 역률을 개선해서 권선의 전류를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효를 하기 위해서는 고정자 및 회전자의 동선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모터에 비해서 슬롯 사이즈를 30에서 한 50% 정도 키워서 1차 및 2차 측의 동선을 저감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손실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단상 모터는 캐패시터를 쓰기 때문에 메인하고 보조 권선의 권선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1에서 1.2 정도를 쓰게 되겠고, 주권선 및 보조 권선의 전류 밀도가 동일하도록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적으로는 재질을 현재 S18을 쓰고 있다 그러면 S23을 써서 쓴다는 이유는 철판의 투자율을 높여서 상대적으로
철판에 의한 무바 전류를 낮춰서 역류를 개선해서 상대적으로 동선을 저감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산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고정자 및 회전자 코어는 열처리 공정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코어 타발에 의한 응력을 열처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질이 실리콘 스틸 S18인 경우는 그 어닐링 온도를 730도 이하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반면에 로카본 스틸은 즉 한 S40, 50급들은 어닐링 템퍼러처가 860도 이하에서 하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열처리를 통해 가지고 전기강판의 B로스나 그 다음에 BH 커브를 계산해서 투자율을 계산한다든가 철선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로타의 회전자 외경을 기존에는 공극을 맞추기 위해서 가공을 했지만 무절사 공법을 통해 가지고 타발을 해서 상대적으로 그 표류 저하선을 저감시키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타발에 의해서 철판 코어에 그 절연물이 파괴될 수 있는데 그 파괴된 절단면을 인산염 처리를 통해 가지고 회전자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류 보화선을 저감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법상으로는 현재 그 권선의 점동률이 현재 한 75%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85나 90% 정도 높여서 상대적으로 동일한 턴수의 성경을 좀 더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저항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손실을 줄이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각 단상 유도기 같은 경우는 권선 스팬이 4개 혹은 5개가 되기 때문에 이 권선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권선 개수를 높이기 위해서 턴수를 재분배를 통해서 높여서 상대적으로 모타의 전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전자 같은 경우는 회전자의 D2제로 치수를 줄이고 회전자 슬롯 오프닝 치수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회전자의 슬롯 리키지를 최소화해서 모타의 토크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어의 셀프 본딩 코어를 써서 기존에는 세이타의 고정자 외경에 용접이나 클램핑을 통해서 그 모타를 철판을 스태킹했는데 이 공법은 라미네이션 사이에 접착제를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셀프 본딩 공법으로 접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철선을 저감하고 아울러 이 접착력에 의해서 로타의 고유 중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저소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좀 전패에서는 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단상 모타를 고열하기 위해서 크게 신규 코어를 정화할 경우에 고정자와 회전자 슬롯 조합을 증가시키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고정자하고 회전자의 슬롯 형상을 통해서 공급 누설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좌석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향, 그 다음에 고급 전기 강판을 써서 즉 저손실 고투자율 강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철선 및 무바 전류를 낮춤으로 해서 철선 및 동선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권선 및 보조권선의 그 턴수 분배를 통한 전류 밀도 감소로 모타의 효율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계 방안과 그 다음에 생산 공법을 적용해서 기존 대비 토탈 모타 효율로 볼 때 4에서 5%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단상 유도기 같은 경우는 삼상 유도기하고 다르게 백워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백워드 성분에 의해 가지고 어떤 효율 상승의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철판이라든가 공법을 변경하더라도 9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의 백워드 성분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BLDC 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전용 BLC 모터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엔시스 제품인 모타캐드를 적용한 해석 및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용 BLDC 같은 경우는 고정자의 구조가 그 삼상권선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거는 스타 열선의 삼상 사각 권선이 되겠습니다. 가전용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구슬롯 6국 구조의 모터를 이용해서 냉장고나 에어컨 그런 모터에 쓰이는 구조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선 형태는 집주권이 되겠고, 반면에 PMSM은 현재 전기차에 많이 쓰고 있고, 권선 자체는 삼상 분폭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잠시 BLDC하고 PMSM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터의 역기전력 파형이 사다리꼴 파형이냐 혹은 정연적인 파형에 따라 가지고 고정자의 전류가 구형파로 인가하느냐 혹은 정연파로 인가에 따라 가지고 틀리게 되겠습니다. 즉 PMSM 같은 경우는 역기전력 형태가 정연파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고정자 전류가 정연파로 되어 있고, 보통 이제 BLC 같은 경우는 인버터에 의한 통전 방식이 이상 120도 통전 방식이 되겠고, 반면에 PMSM은 삼상 180도 통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방식에 따라서 PMSM이 약간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순시 토크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가격만 보면 현재 PMSM 타입이 약간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PMSM 타입이 토크 리플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모터의 소음 저에 유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터의 KT가 토크 상수가 되겠으며, K는 역기전력 상수가 되겠고, 모터의 그 토크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합이 가장 좋으느냐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베타 값이 120도 사다리콜 트래피조이더인 경우에 전류는 이제 구형파를 넣었을 경우에 1이 되겠고, 가장 최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모터의 최적당 토크가 위에 거가 한 10마력 정도로 가정하면 맨 아래에 있는 경우는 200마력급이 되겠고, 모터를 구성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그 페라이트냐 엔진에 따라서 한 3배 정도, 그 다음에 그 모터의 온도 상승에 따라 가지고 전류 밀도를 기존 대비 한 6배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경우는 윤행식 구조인 경우에 최대 동일한 사이즈에서 한 20배 정도의 토크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BLC 모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자석의 그 오버행 길이는 그 모터의 철심 길이의 1.1이나 1.2만큼, 약 예를 들어서 모터 철심이 100mm면 자석의 길이는 한 101mm 혹은 102mm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석 두께는 공극 치수의 한 10배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공극이 0.5면 자석 두께는 한 5T 정도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BLDC 모터의 자석 등급은 가전용은 그 주로 SH급을 많이 쓰게 되고, 반면에 전기차용은 그 UH급, 예를 들어서 내열 그레이드가 한 160도 이상 되는 좋은 자석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터의 공급 길이 선정은 폴피치의 1에서 한 1.5% 정도만큼 해서 공급 길이를 선정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BLC 같은 경우에 그 형상이나 티스부나 요크부의 설계를 할 때 특히 이제 티스부의 자숙 밀도 레벨이 한 1.75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 만약에 1.75 테슬라를 넘어서 거의 한 2테슬라가 된다 그러면 전기 강판하고 그다음에 자기 포화 현상에 대해 가지고 그 슬롯 형상 설계를 스탠다드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BLC 모터 같은 경우에 토크 혹은 출력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냉식 구조나 순행식 구조, 윤행식 구조를 쓰게 되는데, 공냉식 구조는 전류 밀도 레벨이 한 12 정도, 반면에 순행식은 24, 윤행식은 한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전자의 자석 형상 구조가 되겠는데, 보통 현재 가전 같은 경우는 한 최대 속도 한 7000rpm 정도가 되겠고, 반면에 이제 전기강판의 구조 강성이 한 460MPa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터의 감자, 자석의 감자라든지 제작성, 자석 비용 등을 고려해서 자석 형상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감자 전류는 인버터 최대 전류 한 1.2배 정도, 혹은 전동기를 구속시킨 상태 구속 전류의 한 1.2배 정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자석의 두께나 이런 사이즈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전류 인가 후에 모터의 역기전력 변화가 3% 이내면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LC 모터의 조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의 소음은 통상적으로 회전자 슬롯 혹은 스테이터 슬롯, 그 다음에 로터의 회전 속도가 도미넌트한 인자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고정자가 36, 회전자가 48인 경우 정기적인 주파수 소음은 36차의 배수차하고 48의 배수차하고 36과 48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144차의 성분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 모터의 전자기적 저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터의 그 공곡에 걸리는 자숙 밀도 레벨을 저감이 가장 크고, 왜냐하면 이 공곡에 걸린 자숙 밀도는 그 소음의 제곱에 비례해서 전자력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터의 공곡을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곡 자숙 밀도를 저감하게 되겠습니다. 혹은 고정자 및 스테이터에 스큐를 줘가지고, 통상적으로는 고정자 완슬롯 피치만큼 스큐를 줘서 소음 수준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고정자의 건선의 병렬 회로수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모터의 자기적 불평형을 해소해서 떨어뜨릴 수 있고, 통상적으로 병렬 회로수는 모터의 극수만큼 병렬 회로수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급 같은 경우는 4개의 병렬 회로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가진력의 공간 분포를 증가시켜서 소음 수준을 누그러뜨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건선을 집중권에서 분포코드로 만듦으로 인해서 그 백잉F의 그 정연파응을 정연적으로 해서 소음 수준을 완화시킨, 고주파분을 억제해서 소음 수준을 낮추게 되겠습니다. 단상 모터의 경우는 주건선하고 보조건선의 전류 위상차 및 공간 위상차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EF 전자 가진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가 전원이 60Hz인 경우에 120Hz의 전자기 가진력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삼상전압, 불평형 전압으로 인해 가지고도 EF 가진력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를 증가시켜서 고주파분을 상쇄시키는 쪽으로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한 5에서 한 6kHz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제 모터와 인버터 중간에 인덕터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파형을 정연파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한 인버터의 반대 위상을 주입시킴으로 인해서 소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또한 인버터 스위칭 방식을 PAM에서 PWM 방식으로 변경해서 조성을 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화이트 노이즈를 인버터 스위칭할 때 주파수 변조를 통해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모타에 쓰이는 전기 철판의 자외를 줄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음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모타의 가진력을 줄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그 모타의 구조, 패시브 구조의 고유 진동수의 변경이라든가 진동 전달 체계를 차단 혹은 완충시킴으로 인해서 고유 진동수와 전기 가진력이 만나서 코릴레이션 돼가지고 공진을 발생시킨 걸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프레임의 두께 및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진수를 변동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철심과 프레임 지지점을 변경하는 방법. 전기 강판의 지지 방법을 현재 철심과 스테이터 프레임 그 사이에 서멀 그리스를 충전해서 그걸 통해서 진동을 완충시키는 범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 경우. 전기 강판의 면적을 립을 설치한다든가 면의 진동을 방지시키기 위한 거. 그 다음 베어링의 예압을 변경시켜서 회전자에 의한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모타의 그 스테이터와 로타의 가공을 통한 진온도나 직각도를 향상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회전자의 공급 편심에 의한 소음을 방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회전자의 언밸런스 양을 최소한 1g 이하로 억제함으로 해서 고속 운전 시에 그 로타 편심에 의한 에어갭 불균형을 방지해서 궁극적으로는 소음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 이제 아울러 축 사이즈 변경이라든가 로타 도는 로타의 언밸런스 양을 부과시킴으로 인해서 고유 진동수를 변경해서 궁극적으로는 소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BLC 모타의 그 최신 동향 내지는 기술 개발 트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모타를 고열하기 위해서는 주로 모타의 전자계적인 그 특성, 아까 말씀드린 자숙 밀도나 혹은 전류 밀도를 줄임으로써 철손과 동선을 줄이는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타를 고열을 했으면, 지금 현재는 제품에 맞는 특성을 모타에서 구현을 해서 상대적으로 부하의 조속이나 저부하의 고열 및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ND 자식을 쓰는 그 모타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ND 자석이 파이라이트보다 g당 단가가 한 2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 동일한 특성을 내면서 모타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페라이트를 이용해서 스포크 구조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적용례가 냉장고나 에어컨 팬 모타 혹은 세탁기에 지금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적으로는 현재는 그 모타를 처음 설계를 할 때 샘플을 만들고 제작 평가를 최소한 3-4번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그 버추얼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종의 해석 패키지, 즉 이제 멀티 피직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성 해석을 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해서 제작 평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전자기 베이스에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전자기 베이스에서 열, 구조, 진동, 소음, 그 인버터 특성을 고려해서 토탈리 모타 및 그 시스템을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함으로써 만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재질 같은 경우 ND를 쓰고 있는데, ND에서도 디프로션 자석 양에 의해서 ND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 ND 자석에 입계 확산 공법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DY를 프리 혹은 작게 만들어서 기존 대비 동일한 성능을 하면서 ND 자석의 가격은 낮추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기 강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0.35나 0.5T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0.1T 전기 강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철선도 줄이고 투자율도 좋은, 예를 들어서 한 투자율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한 1.7테슬라에서 변곡점을 가지는 포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와 같은 강판은 2테슬라에서 세츄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터를 컴팩트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적으로는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권선을, 자동 권선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권선 전병률이 기존에 한 75%인데 고밀도 권선을 씀으로 인해서 권선 전병률을 한 90% 육박하도록 지금 만들면서 고정자 1차 동선을 줄이는 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어 적층을 맥이나 용접을 하게 되는데 하지 않고 대신에 셀프 본딩을 적용함으로써 모터의 철선과 동선을 저감할 수 있고, 아울러 고유 진동수를 높임으로 해서 소음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엔시스 제품 중에 모타캐드를 이용한 멀티피직스 적용 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타캐드를 이용해 가지고 모타의 고정자나 슬롯 형상을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타의 스테이터와 로터를 설계를 해서 직관적으로 패시브, 그러니까 프레임하고 엔드쉴드의 공간 연면 거리가 5m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석 패키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권선 전병률도 나동 기준으로 이제 50% 이하로 이제 설계를 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권선의 턴수나 성경을 결정할 때 별도로 권선 전병률을 계산하지 않고 퀵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권선 설계나 혹은 슬롯 형상 설계할 때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권선 설계도 단상 같은 경우에 이제 주권선하고 보조권선이 있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각 주권선, 보조권선의 스팬이 5개 내지 4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코일 인서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비주얼 시켜서 지금 현재 주권선의 분포와 보조권선의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프로그램에서 로타의 회전 방향을 설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간섭 회피하기 위한 3D 형상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BLD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전에 유도기와 같이 비슷하게 고정자 슬롯 형상 및 자석 형상을 빠르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간적인 간섭 회피도 설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권선 전병률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슬롯 형상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 구조도 현재 UVW 3상의 서로 상관된 배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와이어링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불러들여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모타캐드의 장점은 순수 재질의 물성이 철, 비철, 자석, 절연물 등을 총망라해서 약 한 1600가지가 지금 소스 코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 유저가 모타를 설계할 때 취사 선택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에 대한 매스, 무게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모타의 성능과 매스와 그다음에 중량당 단가만 알면 바로 성능과 코스트에 대한 가격이 바로 산출될 수 있도록, 퀵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그런 게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타캐드의 그 입력 파라미터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모타의 재정수들을 특성을 한눈에 그래픽으로도 볼 수도 있고 텍스트 문항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모타에 대해서 상대적인 특성 비교가 퀵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아울러 이제 모타 성능, 출력 특성에 대해서 출력뿐만이 아니고 입출력 특성도 알 수 있고 모타의 페이저도 전자기 해석, 즉 자기 회로상의 북부적인 자기 포화 현상을 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가 회로법에 의해서 모타의 전류나 그 R과 L 값을 알 수 있고 전류 밀도도 확인되고 자수 밀도가 확인돼 가지고 실제로 내가 현재 설계하고 있는 모타의 성능 및 코스트 수준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타의 민감도 해석을 통해 가지고 모타의 입력 파라미터뿐만이 아니고 모타의 출력 파라미터, 즉 효율이나 토크 이런 것들을 이 민감도 해석을 통해서 형상이나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고 또한 모타캐드와 오피스 랭을 이용해서 좀 더 보다 형상이나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시스의 모타캐드를 활용한 멀티피직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같은 경우는 이마그 전자기 설계를 주로 하는 부분이고 서멀 열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랩이라고 해가지고 스피드에 대한 효율 커브, 운전 영역에 따른 효율 커브를 퀵하게 볼 수 있고 고속인 경우 회전자의 응력 해석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FM 툴과 연결해 가지고 모타의 자기 회로를 봐서 국부적인 포화 현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회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타의 전자기 해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조나 진동 소음, 열해석을 같이 커플링 연성 해석을 통해 가지고 모타의 종합적인 형상 최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그런 성능과 효율 커브 이런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버터하고도 연결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비나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별도로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드리면 소신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